요즘 이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포장이사를 부르기만 하면 가구와 전자제품 모두 살던 집에서 이사하는 집으로 그대로 옮겨주죠. 그런데 이 포장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유명 브랜드 업체의 포장이사를 맡긴 이은정 씨입니다. 비 때문에 날씨를 미루면서 포장이사 비용은 2배나 더 늘었는데 집안 곳곳이 흠집투성이가 됐다고 합니다. 방충망이 찢어지고 심지어 냉장고도 고장났다고 하는데요. 소리만 나고요. 물도 전혀 안 나오고요. 내가 이런 유명 브랜드를 선택해서 이거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준다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전혀 나는 나 몰라라, 너희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실망도가 굉장히 컸죠. 포장이사가 네, 포장이사 이용하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피해는 입었는데 업체는 나 몰라라 하면 더 화가 날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이진숙 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피해 사례를 직접 봤는데 앞서 본 사례는 뭐 가구라든지 또 집안 내부가 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였는데 포장이사와 관련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포장이사와 관련된 사례는 그 이사 화물의 훼손이나 파손 사례가 한 62.9%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계약 불이행은 뭐 포장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짐 정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당일날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 화물의 분실이 그 다음으로 한 15.2%로 많았습니다. 네. 자, 파손과 훼손되는 경우도 조금 그 가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이런 피해가 좀 많은 건가요? 예, 최근에 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9월 말까지 동기간 대비를 해보니까 약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15.9% 증가를 했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좀 업체에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네. 우선 상법에 의하면 운송인이 그 사용인의 뭐 이사라든지 운송하는 짐에 대해서 제대로 그 운송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이 당연히 있고요. 네. 또 혹시나 소비자가 가맹점을 이용했을 때는 가맹점 본사의 상호를 이용했을 때 그때에도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이사를 하면서 분명히 파손된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원래 이랬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판명을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네. 제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파손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상법에 의하면 운송인이 제대로 그 운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그것을 확인할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가운데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은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전체 그 총 495건 중에 전체적으로 뭐 배상이라든지 계약 이행 등의 그 보상을 받은 소비자가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38%요? 네, 굉장히 적은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공산품이나 다른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60%에서 70%의 배상률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현저하게 낮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그 이사화물 업체들의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직률이 높고 영세 업체가 많다 보니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사화물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500개 전국적으로 4,500개의 포장이사 업체가 있는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을 하시고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견적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반드시 방문 견적을 받아서 계약서상에 그 운송 차량은 몇 대인지, 뭐 와서 작업 인부는 몇 명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앞서 저희가 그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그 소비자는
그 이사 과정에서 파손이 네. 된 거다. 업체는 네. 아니다. 원래 그랬다. 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즘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신데. 예,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요. 네. 그 이사를 하고 나서 당일날 이사 그 작업 인부가 보는 앞에서 화물에 대한 파손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같이 하시고 네. 화손된 그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는 게 분쟁을 대비해서 좋겠습니다. 아, 이사 전후의 사진을 모두 찍어놔야 네,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보통은 나중에 그 업체가 추가적으로 뭐 이런 박스가 더 들어갔다든지 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네. 이런 거를 좀 막을 방법은 있나요? 우선 계약서를 좀 꼼꼼히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업 인부라든지 사다리차를 이용을 하는지 네. 아니면 뭐 에어컨 뭐 설치를 추가로 하는지에 대한 추가 요금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사함을 그 업자랑 얘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꼼꼼히 했는데도 피해를 봤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네. 전문 상담인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진숙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